아이고, 어디냐. 음, 자, 79페이지. 가드러움의 추심. 자, 회차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어디 핏이냐면 79페이지. 자, 79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칸 보시면 배서양도라고 보이세요? 거기에다가 회차 하나 불러드리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104회 4-2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어음 할인 매각 보이세요? 어음 할인 매각. 자, 얘도 하나입니다. 자, 100회 5-1 끝. 자, 보시죠. 자, 여기 설명드릴게요. 자, 얘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사례 가지고. 뭐냐면, 자, 이 어음 있죠? 어음에 필요한 것만 적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음은 1,000원짜리 어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금액 1,000원. 그리고 갑돌이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되겠죠. 발행. 그러니까 민국이는 애게니까 받은 사람 수령.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어음은 발행한 애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발행한 애가. 해? 무자. 돈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면 채무자니까 부채 개정 과목 쓴다라고 했죠. 음. 그리고 어음을 받은 사람은 외상값 받아야 되는데 어음을 받은 거잖아요. 언제까지 상대방이 갚겠다라는 어음을 수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령한 사람은 채권자니까 우리가 자산 개정 과목 쓴다라고 했죠.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5월 15일은 어음을 발행한 날짜라고 가정할게요. 어음을 발행한 날짜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은 어음의 만기일이라고, 만기일. 필요한 자료만 뽑아낸 거예요, 그냥.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는 반드시 뭘 외워주셔야 되냐면, 지금 하는 추심, 뭐 이런 용어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왜 외워주셔야 되냐면, 얘는 뜻을 이해를 못하면 개정 과목을 반대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단, 추심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추심이 뭐냐면, 혹시 추심기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추심기관? 안 들어보셨어요? 추심기관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채권이 있겠죠. 소비자한테 채권이 있는데, 소비자가 채권을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데, 그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받으러 다니기가 좀 여러분들 너무 한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음이란다. 채권을 대신 받아다 주는 기관을 우리가 추심기관이다라고 해요. 대신 받아다 주는 거. 한마디로 요 사례 가지고 제가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제가 이제 갑돌이한테 어음을 받았죠. 받았고 8월 15일 만기일이 된 거예요. 만기일이 되면 제가 이제 갑돌이한테 1,000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갑돌이가 저기 제주도에 산대요. 그럼 제가 제주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은행 있죠, 은행. 은행한테 이 갑돌이한테 받으러음 1,000원을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행아, 나 이 1,000원 받아야 되거든? 받아야 되는데, 네가 좀 받아줄래? 맞죠? 받아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대신 받으러 갈까요? 그러진 않아요. 은행이. 그럼 내가 제주도를 다녀올게. 이러진 않아요. 은행끼리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 거래은행에서 갑돌이의 거래은행 있죠. 갑돌이의 거래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컴퓨터로요. 그래서 인출을 시도를 해요. 시도했더니 갑돌이가 1,000원을 마침 넣어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은행에서 1,000원을 다 저한테 주지는 않겠죠. 은행이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는 제가 은행한테 1,000원을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고 은행이 900원은 저한테 주고요. 나머지 100원은 심부름 값으로 떼어간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분계를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어음을 넘겨줬죠? 응? 은행한테 어음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분계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이 감소해야 되겠죠. 왜냐면 넘겨줬으니까 받을 어음이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장부에는 이 어음이 1,000원짜리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000원으로 없애야 돼, 1,000원. 우리가 받을 어음은 성격이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까지만 할게요. 1에서 차변, 1에서 대변. 이제 8일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할 때가 됐어요. 그죠? 차변,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대변으로 1,000원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차변에 제가 앞으로 계정 과목명이라고 적으면 문제에서 언급된 계정 과목 쓰시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하면 현금 쓰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라고 보통예금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00원은 심부름값 낸 거 줘야죠. 심부름값. 제 입장에서는 쓴 거니까 비용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심부름값 수수료 준 거예요, 수수료. 맞죠? 우리가 어저께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뭐였어요? 기억나시는 분?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 그죠? 그죠? 괜찮아. 수수료 비용 맞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적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요 수수료 비용 쓰는 게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걸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900원대를 썼을 거예요. 맞죠? 왜냐면 주식을 취득하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수수료 비용 보세요. 여기 이 수수료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받을 어음과 관련 있는 수수료인 거잖아요. 그럼 받을 어음이 우리가 뭐 팔고 어음 받은 거예요, 당초에? 상품 팔고 받았던 어음이잖아요. 그럼 상품 팔고 받았던 어음이니까 얘는 상품,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이 비용은 받을 어음이라는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 줘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800번대 비용을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그렇죠? 여기는 받으러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돼 있는 판매비와 관리 800번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실 게 800번대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본사 또는 주된 상품이나 제품, 즉 재고 자산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얘는 후자의 뜻이에요. 후자의 뜻. 잘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받으러움의 할인. 자, 이제 매각 거래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시면. 자, 지금 날짜는 언제냐면 7월 15일이라고 가정할게. 7월 15일. 즉 갑돌이한테 어음대금 1,000원을 받기까지 한 달이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 어음은 한 달 뒤에는 1,000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7월 15일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서 어음을 은행에서 만기가 되기 전에요. 돈을 미리 땡긴 거예요. 맞죠? 그걸 우리가 어음을 할인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음을 할인한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여기 아이고 뭐야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 어음의 할인 있죠? 어음의 할인을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라고 줘요. 그럼 여러분들 매각이 뭐죠? 매각? 처분이잖아, 처분. 매각이 처분이죠. 즉, 받을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처분한 걸로 봐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은. 그럼 요 위에 것과 사례를 맞출게요. 그러면 제가 은행한테 넘기는 어음은 1,000원짜리 넘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은행이 만기가 되기 전에 제가 은행한테 팔았는데 은행이 1,000원 다 줄까요? 한 달치 이자는 떼고 주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한 달치 이자가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900원만 받은 거예요. 7월 15일 날.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받으러움을 팔았으니까 받으러움이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받으러움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팔았으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감소라서 반대편 대변. 이렇게 없어져요. 요 차변에 네, 900원, 뭐 현금이면 현금,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 당좌예금, 당좌예금.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처분 손실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1,000원짜리 어음을 팔면서 900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계정 과목은 뭘 쓰냐면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왜냐 우리가 받으러움이 매출, 채권의 한 종류잖아요. 맞죠? 받으러움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는 성격이 영업 외비용이에요. 왜? 채권을 처분하는 건 이마트나 홈플러스 영업 활동이 아니거든요. 채권 처분하는 건 채권회사가 주된 영업 활동이지. 알죠? 그래서 영업 외적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요 1번하고 2번의 계정 과목을 거꾸로 써요. 이 두 개를 반대로 씁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다라는 건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 며칠 지나면 거꾸로 써요. 왜 거꾸로 쓰냐면 그냥 외워서요. 무슨 말이 그냥 외웠다라는 건 그냥 계정 과목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거꾸로 쓰냐? 추심의 뜻이 뭐고 할인이 뭔지를 안 외웠던 거예요. 추심. 만기가 됐을 때 은행한테 심부름 준 게 무슨 처분 손실이에요. 맞죠? 심부름값 준 건 수수료 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할인이다라는 건 만기가 되기 전에 매각, 처분한 거니까 이때가 처분 손실인 거고요. 맞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인하고 추심의 뜻을 알고 계셔야 이 수수료 비용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 두 개 계정 과목 거꾸로 안 써요. 됐죠? 요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어음의 배서예요, 배서. 요 배서는 별표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배서. 배서라는 용어 좀 꼭 알고 계세요. 시험에 배서라고 주거든요, 배서.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자, 일단 배자가 뭐냐? 라고 하면 이 배자가요, 등배자 쓰는 등배. 등, 어음의 등. 여러분, 어음이 등이 있을까요? 뒷면, 어음의 뒷면. 등이 뒷면이잖아요, 뒷면. 어음의 뒷면에 무언가를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해석하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하면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3명. 에서는 보세요. 뭐냐면 자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날 제가 1,000원의 어음을 가지고 있죠? 제가 갑돌이한테 받을 어음 1,000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갑자기 제가 7월 15일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대한이를 만나 대한이 제3의 인물 대한이를 만났어요. 근데 대한이가 저한테 야 김민국 있잖아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빌린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1,000원을 빌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야 1,000원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요. 이 어음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어음은 한 달 뒤에나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대한이한테, 야, 대한아, 내가 혹시 그 너한테 빌리는 거 있잖아. 이 어음으로 갚으면 안 될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 뭐라고 할까요? 닥쳐 이 새끼야 이렇게 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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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직 만기 남았잖아요. 닥쳐 이 새끼야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 얘가 또라이야. 또라이. 그래서 대한이가 그래 그걸로 갚어. 저게 받아들여요. 그죠? 그래 그걸로 갚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런데 제가 이 어음을 그대로 넘긴 거예요. 요 대한이한테. 어음의 뒷면에다가 이런 걸 안 썼어. 나 김민국은 이 어음에 받을 권리를 대한이한테 넘겨줌. 이렇게 안 쓴 거예요. 이게 배설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대한이는 갑돌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돌이가 만기 주는 거니까. 그럼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면 뺀지 맞아요. 왜냐? 어음 앞면에는 민국이한테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대한이는 분명히 이 어음을 저한테 받았잖아요. 받으면 당연히 저를 찾아가는 게 아니지. 왜냐, 갑돌이가 주는 거니까. 갑돌이의 거래액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음 앞면을 딱 보여줘요. 보여주면 어음에는 민국이한테 주독돼 있거든요. 근데 대한이는 민국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어음의 뒷면에 제가 대한이한테 이 어음에 대한 권한을 넘겨줌이라고 배설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대한이는 8월 15일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 새끼 해가지고 뚜디 패겠죠, 그죠? 이놈 새끼 이렇게. 예. 그래서 배설을 하게 되면 어음 뒷면을 보는 순간 갑돌이의 거래은행에서 8월 15일 날 대한이한테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은 계속 배설을 하면서 권한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현재는 누가 연필로 써요. 전자로 서명해요. 그냥 전자로.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언제자를 출제하냐라고 하면 아까 했던 7월 15일자를 출제해요. 어떤 걸 출제하냐면 제가 빚을 갚았잖아요. 맞죠? 제가 누구의 빚을 갚았어요? 대한이 갑돌이. 제가 대한이의 빚을 갚았죠. 빚을 갚았는데 어음을 넘겨서 갚았잖아요. 맞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으러움을 갚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으러움을 넘겨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갑돌이한테 받으러움을 넘겨준 거잖아요. 한마디로 빚은 대한이에 대한 빚을 갚았는데 어음을 넘겨줄 때 그 어음은 갑돌이한테 받으러움 넘겨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예요. 여기. 보세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음을 넘겨줬으니까 받으러움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누구를 거는 거냐면 우리 좀 이따 실기로 하면 요게 누구를 거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갑돌이를 거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갑돌이한테 받으러움을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부채가 외상매입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외상매입금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감소니까 차변. 이렇게. 근데 여기는 누구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냐면 방금 대한이. 이렇게 거래처가 달라요. 맞죠? 왜냐면 둘 다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채무니까 둘 다 거래처 걸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처가 다르잖아요. 내 입장에. 그죠? 그래서 여기 어음의 배서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거 정말 두 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좀 풀어보실래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 휴재. 몇 페이지냐면은, 105회 어디 갔냐? 104회? 350페이지.
351이네. 351페이지. 네, 351페이지에 6번. 351페이지에 6번. 오류 수정이어가지고 기존의 붕괴가 입력. 오류 수정이네. 오류. 우리가 택 입력했잖아. 근데 문제 5번은 오류 수정이. 오류가 입력. 빠르게 고쳐. 해당 날, 오류 중 해당 날 1월 2일. 우리가 이렇게 오류예요. 이걸로 그죠 올바르게 고치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문제 5번은 고치는 거야, 고치는 거. 보실까요?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배서양도 요게 뭐 여러분들 실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문제를 다 읽지 마시고 내가 쭉 봐요. 쭉 보다 보면 배서양도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엑기스만 뽑아낼 수 있어요. 많이 풀다 보면 눈에 보여 다 읽어도. 그렇죠. 배서양도면 핵심이 채무 없어지면서 내가 받으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이거죠. 내가 조선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130만 원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120만 원은 내가 발해 상사한테 받을 어음 넘기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나머지 남은 10만 원은 현금으로 준 거죠. 그죠? 해석해 보면 자, 그럼 일단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갚았으니까. 그죠? 그럼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감수했으니까 반대편 차변. 물론 여기에다가는 조선 상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채무인데. 예. 자, 그리고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은 띄고 해석하시라라고 했죠. 그러면 상품 팔고 받은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 넘긴 거잖아요. 그럼 받을 어음은 자산이니까 차변. 넘긴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리고 요 받을 어음에는 내가 채권인데 발에 상사를 거셔야 되는 거고. 120만 원. 그럼 나머지는 현금이 감소하면 되겠죠? 이렇게 거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채권 채무 안 걸면 점수를 2점 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채권 채무는 꼭 명심해 주세요. 자, 됐어요. 자, 이제